네, 안녕하십니까. 큐넷 사이트에 22년도 기능사 3회차 실기시험 통계 현황표가 나왔습니다. 제가 임의로 합격률을 계산해서 지금 엑셀로 계산해서 표로 넣었는데, 일단은 건축도장 기능사 합격률 보면은 55% 정도가 나왔고요. 방수기능사가 52% 정도 나왔고, 온손돌 기능사가 60% 정도가 나왔어요. 자, 제가 이 합격률 통계를 일단 먼저 확인하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려고 오늘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한 겁니다. 자, 일단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, 이 건축도장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이게 55%가 이게 높은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 제가 좀 미리 설명드리면, 건축도장 기능사에서 지금 55%가 나왔다는 얘기는, 이거는 지금 45%가량이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. 지금 불합격을 하는 비율이 지금 45%나 된다는 얘기고, 이 비율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좀 할게요. 자, 45%의 비율에 지금 불합격하신 분들은 명심하셔야 되는 게, 내가 몰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. 건축도장 기능사를 공부하신 분들이 열이면 열 다 뭐 때문에 떨어지냐면, 중간에 사소한 공정 과정에서의 실수로 탈락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. 지금 45% 정도의 비율이 이러한 사소한 공정 과정의 실수로 탈락하는 경우가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. 뭐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,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공정 과정에서 실제로 점프를 했다든지, 그러니까 원래 시험지상에 공정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무시하고 내가 뭔가를 점프해서 실수를 했다라든지, 그 다음에 뭐 이제 치수가 맞지가 않아서 역시 탈락을 했다든지,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공정 과정에 실수는 없으나 무적감점이 많아서 60점 밑으로 이제 탈락하는 경우, 이런 경우도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. 60점이 안 나와서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.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, 이 공정과정 하나하나 하실 때마다 얘가 절대로 뭐 무슨 시간이 모자라서 떨어졌다 이런 말은 들려오지 않아요. 왜냐? 시험 시간만 무려 6시간이거든요. 얘는 시험 시간이 6시간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를 잘 보셔야 돼. 여기에 해당되진 않는지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. 네. 그래서 얘는 절대로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, 항상 명심할 거, 시험지를 잘 보면서 메모를 필요한 것은 모두 하시면서, 메모를 하면서 공정 하나씩 천천히 하세요. 아시겠죠? 시험 시간 충분하다 그랬습니다. 메모 하실 거 다 하시고, 네? 공정 순서 틀리지 않게 하나하나씩 천천히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만 제대로 하신다면 충분히 6시간 안에 건축도장 기능사 합격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. 그 다음 방수기능사 종목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보면, 자, 방수기능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52% 정도가 나왔어요. 이게 높은 합격률이 아니에요. 여러분들 52%라는 거는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. 48% 정도가 지금 불합격을 했다는 얘기인데, 자, 좀 미리 설명드리면, 방수기능사는 탈락사유가, 일단 첫 번째가 탈락사유를 볼게요.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면, 첫 번째는 체력 부족입니다. 이게 체력이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. 네, 여러분 이거 잘못 작업하시게 되면은 무릎 보호대 같은 거, 그래서 제가 착용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드렸죠. 무릎 보호대 착용 안 하면 나중에
진짜 무릎 다 나갑니다. 며칠간 거의 뭐 제대로 눕지 못해요. 진짜예요.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셔야 돼. 무릎 보호대 꼭 착용하셔야 돼요. 시험장 가실 때. 그 다음에 이 체력 부족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? 복장 지침이 강화된 측면이 있죠.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. 안전화 필수. 안전화 필수가 됐고 안전모드 필수가 됐죠. 맞죠? 예. 그래서 이제 몸에 착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뭐 토시부터 시작해서 안전화 이런 복장 착용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몸에 걸치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체력 부족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럼 이 체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냐면, 사실 이제 세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. 불필요한 움직임을 없애야 됩니다. 그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건 뭐 이런 거죠. 칼을 내가 한 자루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한 3자루 정도 가져가고, 그 다음에 화이트 마카펜도 적어도 한 3자루 정도 챙겨가고, 예. 그 다음에 또 이제 알루미늄자 120cm를 한 2자루 정도 챙겨가고, 네, 이런 식으로 공구나 준비물 같은 걸 좀 넉넉하게 여러 자루 챙겨가시고, 그 다음에 조끼를 착용하시는 게 좋다 그랬어요. 방송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 조끼 착용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조끼에 착용을 해서 주머니에 작은 이제 준비물들은 소지한 상태로 최소한 움직임을 줄여나가는 거, 이게 관건이에요. 그래서 체력 부족, 그 다음 뭐 움직임을 이렇게 막 최소화하는 측면으로 해서 결국에는 시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시간 단축. 왜냐하면 시간 부족으로 떨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네,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,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채점 기준이 많이 강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, 네, 강화된 측면이 있어서 뭐 실제로 파이프 부분에서 뭐 이제 오작 사유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해요. 네, 이러한 사유가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서 시험 준비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완벽하게 치수는 전부 다 얘는 암기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치수 암기 완벽하게 마친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. 아시겠죠? 네. 제가 지금 언급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. 그러니까 방수기능사 시험이, 추가적으로 또 설명드리면 방수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23년도까지는 현행 출제를 유지합니다. 아스팔트 시트지를 사용한 시험 방식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, 24년도부터는 이제 개편을 해요. 좀 알고 계세요. 방수기능사는 24년도부터 개편이 됩니다. NCS 기반으로. 네, 방수기능사는 NCS 기반으로 개편이 되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실 때 미리미리 준비하세요. 상설시험 안성이나 부산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죠. 1년에 정규시험 4번 말고도 상설시험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, 방수기능사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들 이 경우에는 NCS가 나중에 24년도에 개편되고 나서 공부하려고 그러시면 아마 또 무진장 힘들 거예요. 새로운 내용을 공부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 난이도 자체가 이게 올라가는 게 분명 측면이 있기 때문에 23년도까지는 반드시 방수기능사 준비하실 분들 최대한 빨리 합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시간이 결코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.
자, 그리고 건축도장 기능사 같은 경우에도 상설 시험이 있고 정규 시험이 이게 같이 진행되고 있어서 병행되고 있으니까 최대한 시험지를 보면서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세요. 혹시나 이번에 떨어지신 분들은 좀 차분하게 내가 평소보다 좀 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천천히 작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. 자, 뭐 온수온돌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아직 동영상을 지금 하나씩 제작해서 올리고는 있는데 워낙 뭐 다른 교육 때문에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아직 유튜브에 많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. 근데 이것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치수 암기할 거는 그냥 싹 다 암기해서 가시는 게 좋아요. 아시겠죠? 네, 그래서 기능사 3회차 한번 실기 그 합격률 통계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부분 좀 중점사항 잘 체크하시면서 다음 회차인 4회차 정규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더 내실있게 계획을 잡아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